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할렐루야. 매 주마다 우리 홍 박사님과 함께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엄마가 행복해지는 우리 아이 뇌습관 시간으로 매주마다의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 주제 하나하나가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나 유익함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양육할 수 믿습니다. 박사님 오늘요 네. 주제를 봤더니요 좀 특이했어요. 이런 주제더라고요. 육아 하나라서 힘들어요. 근데 이게,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박사님? 우리나라가 작년에 보니까 통계가 자녀가 그 전 어느 해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자녀가 많아졌다고 하는. 지금 약간 출생률이 네네, 좀 높아졌다고 있죠. 조금씩 바닥을 친 것 같다고. 네, 물론 여전히 지금 뭐 그렇죠. 세계적으로 볼 때는 OECD 국가에서는 최하위지만 예. 그래도 좋은 현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집이 대부분 아이가 하나인데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둘, 셋, 넷 낳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다녀보면 오히려 그런 집도 많는 반면에 의외로 이제 하나인 집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인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에게 왜 아이를 하나만 낳고 안 낳으세요? 그러면 예. 저는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둘 낳으면 어떻게 얘를 둘을 키워요? 전 이해가 안 돼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마음도 너무 이해가 돼요. 아니 네네.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면 둘 키우면 곱하기 막 힘든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제가 어떤 컬럼에도 하나보다 셋이 편하다라고 하는 글을 썼거든요. 자녀는 가장 키우기 힘든 숫자가 1이에요. 1. 일이 제일 힘들다. 가장 힘듭니다. 첫째는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또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또래 경험이 없고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경험이 있지만 그 외에 가정에서까지 놀을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없는 게 가장 문제고 예. 또 하나는 하나니까 부모가 지금 내가 얘를 잘 키우나 못 키우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인데요.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늦둥이가 영재가 많다라는 주제로도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한 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큰애하고 보통 어느 정도 차이를 늦둥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큰애가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되고 나서 늦둥이가 이제 막 6, 7세 된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한 10몇 년 차이 나는 아이들이 우리가 육체적 나이로 계산했을 때는 큰애가 대학생이고 작은애가 7살이다 그러면 엄마가 작은애 날 때는 노산이죠. 그렇죠. 큰애보다는 조건이 훨씬 안 좋은 조건에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예. 머리가 월등히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큰애보다 더. 예. 그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해본 거죠. 큰애 때는 하나잖아요. 얘 하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덜 썼을까요? 가장 집중해서 많이 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공주 같은 옷만 입히고 왕자 같은 옷만 입히고 꽃길만 걸어가게 키웠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뭐 여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이것만 먹어라, 저것만 해라, 이건 인스타스푼 좋다 좋다 정말 이렇게 키워봤는데 고등학교쯤 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작 중요하고 생각하는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라서. 두 번째 이제 낳았어요. 늦둥이 나니까 알았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정말 위험한 건 안 되고 그 대신 질서는 지켜야 돼. 이런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서 둘째 때는 마음대로 바닥을 기어 다니든 굴러 다니든 그게 크게 다칠 거 아니면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큰애 때는 요만큼만 흙에 밟아도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마음대로 하던가 뇌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영재가 2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는 이렇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그냥 내 마음껏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받기만 하니까 힘들죠. 그렇죠. 또 하나는 모든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대개 새끼들끼리 놀잖아요. 예. 새끼들끼리 놀면서 사냥법이라든지 살아가는 생존법을 터득을 해요. 새끼들끼리 다시 말해서 형과 동생이 놀면서 서열에 대한 걸 배우고요. 질서를 배우고요. 그 안에서 다 배우는데 하나니까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우리가 가끔 보면 6, 7명이 있는 집이 이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집 보면은 아니 6, 7, 8명을 어떻게 키우냐라고 하는데 그 집을 보면 그 안에 공식이 있어요.
인원이 많은 집 아이들은 공식이 뭐냐면 각자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인 애들은 모든 역할을 그냥 엄마 아빠 둘이 하면 돼요. 근데 동생들이 6, 7이니까 큰애 역할, 둘째 역할, 셋째 역할, 각자 자기 역할이 있고 서열이 있고, 그래서 동생은 형 옷 물려 입어도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러면 하나인 아이보다 뭔가 부족해서 다 애정결핍증 걸려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지금도 우리가 새 학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박사님. 이 새 학기에 벌써 중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중학교 형이 있었던 집은 또 누나가 있었던 집은 달라요. 다르죠. 마음의 안정감, 네네. 어떻게 준비해야 그럼요. 될지 금방금방 알고, 네. 또 형이 또 권면해주고, 네. 그 선배님들이니까 딱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둘 또 셋, 우리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또 힘든 부분이 그럼요. 뭐 네. 있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그러나 또 오늘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이제 둘 낳고 셋 낳으면 우선 당장 언뜻 계산해 보면 경제적인 부분도 뭐 그러니까요. 당장 학원비나 뭐 사교육비도 만만치는 않아요. 예.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웬만하면은 먹고 살만 하면 둘을 낳으면, 하나 낳았을 때와 둘 낳아보면 그 두 아이들께 함께 어울리면서 거기서 배워지는 것들을 보면 어머니가 손 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인 아이는 엄마가만 놀아달라고 오는데 엄마가 아이처럼 놀을 수는 없으니까 아이가 성장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 또 어느 단체에서도 보면 제일 문제인 아이들이 우선 옛날에는 어떤 애였냐? 독자들이었었어요. 왜? 어울리지 못하고. 독자들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주로 이제 이렇게 크는데, 왜 그렇게 키웠냐? 몰라서. 하나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같이 키우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우선 나눔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나 혼자 다 먹었다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생을 내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십이 생기죠. 동생은 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순리적인 이런 질서가 생기죠. 이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스로 터득하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훨씬 더 큰 것들을 아이들이 터득할 수가 있고,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정말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형제가 둘이나 셋이면 그 안에서 터득을 해서 얘네들이 사회생활할 때 훨씬 더 위대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저는 뇌과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라서 더 힘들고 둘 낳는 건 엄두도 못 내겠다는 혹시 그 한 분이 이 방송을 지금 네. 듣다가 그래 한번 더 봐봐. 네. 근데 우리가 오늘 뭐 이렇게 이런 육아의 영역을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또 많은 또 그 육아의 여러 상황 가운데 있어서 분명 또 둘 또 셋 뭔가 하나님의 공급과 또 채워주심 분명히 저는 있을 줄을 믿어요, 박사님. 어차피 자녀는요, 하나도 힘들고 사실은 셋도 힘들어요. 하나도 힘들고 셋도 힘드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보다 셋이 훨씬 더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도 힘들고 셋도 힘들다면 어느 쪽이 더 좋냐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행복한 게 좋지 않아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질서를 배우고 그 안에서 다양한 걸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인 엄마보다는 둘이나 셋 키우는 엄마들 보면은 훨씬 더 행복이 높아요. 네, 애들을 키우면서 저는 나중에 하나 더 낳을 걸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경험은 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막내를 내가 안 낳았으면 그렇죠. 어떨 뻔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인 엄마는 그걸 왜 모르냐? 나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얘 하나 키우는 것만큼 또 힘들어, 불안하지만 그 힘든 것보다 훨씬 큰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말로는 어렵잖아요. 네. 안 낳아봤는데 어떻게 경험을 해요? 근데 낳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낳기를 잘했어요 그러지, 이거 괜히 내서 내가 인생 이러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강하게 못 얘기하겠는 게 제가 안 낳았기 때문에 오늘 네. 우리들은 별로 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때보다 네. 조금 약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낳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건 뭔가 또 우리 여성들이 그러면,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다음에 말씀이 한번 있을 것 여성 같고요. 한번 초청해서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자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 수많은 어머님들, 그 위대한 어머님들 네. 오늘 박사님 그래도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형제가 하나인 집안과 4명인 집안은 누가 더 눈치, 즉 사회성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형제가 1명인 집안과 4명인 집안은
당연히 4명인 집안이 사회성이 좋죠. 하나인 집안보다 둘 아이는 사회성이 좋다. 다시 말하면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왜 낳아서 처음에는 내가 낳아서 키우는 게 사명이고 이쁘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행복하게 성공해서 살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내 헌신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보다 둘이 훨씬 더 그럴 확률이 높다면, 단축돼 있다면 그것도 둘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오늘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한 인간 수업, 여러분이 새 학기를 또 준비하고 계시죠? 새 학기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줄을 믿고요. 다음 주 한번 그 새 학기에 대한 또 내용들을 담아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한 인간 수업, 홍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